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 꼽아보는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 저는 권미정입니다. 네, 이번 주의 시장 너무 정신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좀 급등락이 심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다른 섹터,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오늘 12시에 나올 BOJ의 YCC 조정 정책에 따른 결과도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정 씨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참 어려웠는데 특히 2차 전지가 수급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섹터로 좀 수급이 흩어진 모습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또 2차 전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종잡을 수 없는 시장,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권미정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투자의 길을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또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함께 불러볼까요? 네,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슈에 좀 국한된 그러한 움직임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이번 한 주를 좀 이끌어갔던 주요 이슈, 논쟁거리들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요일과 목요일 날 그러한 현상이 좀 극심화됐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의 그러한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큰 변동성을 야기시키면서 여러 섹터들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한 주를 놓고 보면 월요일, 화요일은 대부분의 섹터가 수요일 오전까지 다 힘들었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2차 전지가 또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주 후반에 반도체가 또 튀어나오고 뭐 이러한 굉장히 한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엇갈리는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 딱 놓고 보자면 이러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된 한 주가 이번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요일을 트리거로 해서 저는 이러한 이제 변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성보다 지금 변동성이 사실은 현재 시장의 문제인데 이 변동성이 다음 주에는 좀 완화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좋다, 어떤 섹터가 나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각 섹터들이 이제 각자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그 다음에 또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새로운 상승 파동을 요 변동성이 완화되는 다음 주 구간을 지나가면서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2차 전지 쪽으로만 수급이 많이 쏠렸었다 보니 오히려 이 변동성이 좀 지나가면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상승 파동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자, 그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저는 조용한 강자, 조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가 한참 훈풍을 불고 있을 때 조용히 올라왔던 섹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조선주고요. 또 바닥 짚고 비상을 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가 다소 흔들리면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옮겨 붙은 모습이죠. 반도체주, 과연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지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수급 완화 현상과 삼성 컨퍼런스 콜이 이어지면서 어제 반도체주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8월 다시 반도체의 시간이 올 수 있을까요? 전자닉스의 실적과 전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절대적으로 잘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벗어난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6,600억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200억가량 소폭 증가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13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 손실을 지속했는데요. 하지만 영업 손실의 폭이 전분기 대비 5,20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세계 메모리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데요. 전자닉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메모리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전자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도 반도체 바닥론을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김재준 부사장은 D램과 낸드 플래시 재고가 5월 피크아웃에 진입한 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김우현 부사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악의 시장 상황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이렇게 업황 개선 기대가 확실해진 가운데 삼성전자는 감산과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열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생산량 하향 조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추가 생산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삼성이 낸드 감산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HBM 생산 능력을 최소 2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확대되는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 4천억 가량인데요. 2분기보다는 413%나 대폭 증가할 전망이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지난해 4분기 이후 1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실적 반등에 나설 비장의 무기는 바로 HBM입니다. 두 기업은 컨퍼런스 콜에서 자사의 HBM 기술력이 최고라면서 의도치 않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가 2013년 세계 최초 HBM을 개발한 후 시장 선두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각사가 HBM 시장을 점하기 위해서 신제품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는 연내 4세대 HBM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이미 2021년 세계 최초 4세대 HBM을 양산한 SK하이닉스는 내년에는 5세대 HBM을 양산, 26년에는 6세대 HBM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실적 발표 후 목표가를 빠르게 높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실적 발표가 난 어제 증권사 3곳이 목표가를 바로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는 7곳이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증권가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최대 목표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6만 원을 높여 잡았습니다. 반도체의 바닥을 확인한 이번 실적 발표였습니다. 하반기 다시 한번 반분온을 외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제 상승폭 상승세를 이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1%대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오늘 1%대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세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네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단에서보다는 반도체 전통적인 소부장단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주 최근에 좀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반도체주가 이 코너에서도 언급이 꽤 많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뭐 그러한 종목들 중에도 급등한 종목이 이미 있을 정도로 사실 반도체주가 움직인 지는 지금 한 2~3달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소위 말하는 이제 숏스퀴즈 물량들이 강하게 이제 불어오면서 그러한 현상들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도 일정 부분 또 조정이 있다 보니 이제 반도체 섹터가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실적만 가지고 봐도 반도체가 사실은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최악의 타이밍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있다. 그리고 최근 2~3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거기에 어떤 반론을 좀 제기를 해보자면 사실 원래 반도체라는 섹터는 멀티플이 굉장히 낮아요. 멀티플이 낮은 이유는 원래 사이클 산업의 경향을 많이 띄었기 때문이고, 반도체는 항상 같은 패턴을 많이 반복을 해왔는데 예전에 치킨 게임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불황이 왔을 때는 항상 감산이란 것들을 세트 업체들에서 감행을 했고요. 또 감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게 됐을 때 이 감산 효과라는 걸 보게 돼서 공급단에서 제어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도체가 좋아지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안 좋은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 또 요 감산하는 부분들을 반복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항상 거쳐왔습니다. 이번 역시도 이제 그러한 사이클이 올 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원래 반도체 섹터를 보는 그러한 시각이라면 사실은 지금의 주가 상승이 좀 과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건 뭐냐면 AI라는 수요가 지금 붙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AI라는 수요는 이 상단이 어딘지를 지금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 요소가 되는 것 같고, 약간 과하게 오른 것 같아도 이 AI 때문에 얼만큼 좋아질지를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되다 보니 거기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주가가 움직이는 단계, 그리고 반도체는 원래 멀티플이 낮았지만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한다면 다소간의 부담스러운 종목도 분명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사실은 올 초에 진행을 했던 이 감산이 본격적으로 셋업체들의 반영이 돼서 그들의 실적이 올라오는 시점까지가 이 사이클의 끝이라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내가 진입하는 가격대가 항상 문제인 섹터가 이 반도체 섹터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반도체 상승 트리거를 줬던 건 아무래도 AI의 열풍 때문인데요. 이 AI 열풍으로 인한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섹터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니 심상치 않은 종목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조선주입니다.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조선주, 한지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모두가 2차 전지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조용히 또 강하게 올라온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어진 수주분에 대한 건조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올해 수주 목표 물량도 차곡차곡 쌓아가며 하반기와 내년에는 사업성이 더욱 좋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를 대변하기도 하는 조선주들이 현재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가는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조선업계를 두고 3차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 조선 쪽은 보통 한 사이클 주기를 30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번 사이클은 친환경 규제로 인해 10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들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IMO 규제로 인해 이중선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로 변경되며 선박 엔진이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 LNG 선을 포함한 신조선가는 상승 중이라는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조선소들은 지난 7년에서 8년간 자가 수주만을 통해 배를 만들어서 지난해까지 적자 구조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수주 잔고가 넘치면서 오히려 선별 수주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선업에서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인 중국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대형 선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보다는 한국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미중 갈등이 오히려 조선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넘쳐나는 수주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업계에서는 조선사들이 연간 수주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수주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는데요. 해양 설비 한 기를 포함해서 올해 총 110척을 따내며 연간 수주 목표의 91.4%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LNG 운반선 6척, 원유 운반선 2척, FLNG 1척 등 총 9척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액의 33.7% 정도를 달성했는데요. 조만간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과 메탄올선 16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 연간 목표치의 6부 능선을 단숨에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의 발걸음은 하반기에 주목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연간 수주액 목표치 대비 15.2% 정도로 달성했습니다. 다만 선별적인 수주의 여파로 당장 계약한 물량이 적은 거지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하나오션 측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또 살펴볼 부분은 고가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양보다 질을 생각한다며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위주로 발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NG선을 비롯한 선박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이 조선 3사는 카타르 에너지 및 선사들과 2020년도에 수주 약정서 DOA를 이미 맺었는데요.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최종 계약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수주는 2021년 계약한 카타르 1차 프로젝트에 이은 2차 계약인데요. 2020년도 DOA를 맺을 당시에 정한 가격 범위가 있지만 이 인건비나 원자재값 변동을 반영한다는 조건에 따라 2차 계약분은 1차 계약보다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LNG 운반선 신조선가는 한 척당 2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한 척에 2억 5천만 달러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 하반기 카타르가스 선박에 대한 국내 조선 3사의 총 수주 금액은 12조 원에 달하게 되는 거죠. 이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수주, 여기에 선가 상승까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국내 조선사들의 2분기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5조 4,536억 원, 영업이익은 712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0.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도 공시를 통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죠. 이 삼성중공업은 앞선 1분기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2분기 동안 이어져 온 적자고리를 드디어 끊었습니다. LNG 운반선 등 고수익 선박 건조 비중 증가와 고정비 절감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가 조선업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조선주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시장의 수급이 2차 전지로 향하고 있을 때 조용하게 올라온 조선주, 오늘도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주가 오늘도 긍정적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장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로 하나오션이 5%대 강세,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4%대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HD 현대중공업도 모두 각각 3에서 4%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조선주 강하네요. 이런 조선주 투자할 때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주도 한두 달 전에 이미 한번 얘기가 나왔던 섹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중장기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조선 섹터라는 건 이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파동을 아까도 이제 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결국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 섹터고 역시나 이제 IMO의 환경 규제가 어떤 트리거가 돼준 것 같고 실제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주의 질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같은 수주가 들어와도 질적으로 좋은 수주를 딱 오히려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회사별로 기존에 목표하고 있던 연간 수주 목표치를 지금 빠르게 달성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선 섹터는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다만 지금 조금 올라와 있어요, 조선주가. 그래서 요거는 좀 눌리는 과정들을 노리셔가지고 중장기적인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을 기대한다면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도 되겠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조선주 대 반도체주, 다음 주의 매력적인 테마는 무엇일까요? 예, 뭐 둘 다 좋은데 저는 반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박우신의 선택은 반도체주였습니다.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벌써 반도체주를 세 번째 지금 사실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조선주도 한번 선택을 했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큰 이제 흔들림이 있을 때 그 수급을 1차적으로 받아준 섹터가 반도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 당장은 이 반도체 섹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러한 단기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AI로 인한 그런 수요의 증가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른다라는 주식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에도 잘 봐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주에는 반도체 섹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님 반도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를 오늘도 꼽아주셨는데 확실히 반도체를 가지고 오면 이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게 벌써 반도체 세 번째 고르는 거라 종목을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들은.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코라는 종목이고요. 미코는 이제 코미코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소재단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소재 중에서도 세라믹 소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결국은 이 AI로 인한 촉발된 그러한 수요에 지금 시장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게 HBM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BM에 들어가는 공정을 지금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꿰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붙여주는 역할, 본딩이라고 하죠. 이 반도체 후공정 본딩 관련돼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 반도체 후공정 본딩 장비용인 그 펄스 히터, 이 펄스 히터를 동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한 1초, 2초 만에 강한 열을 발산을 시켜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붙일 때 마지막에 솔더볼이 들어가거든요. 그 솔더볼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관련돼서는 원래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업체들이 이제 점유하고 있던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아마 2018년에 한미반도체에 한번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HBM이 이제 조금 더 이 시장이 커지게 됐을 때는 미코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미코가 미코세라믹스라는 자회사를 또 다른 자회사인 코미코에 1,000억 이상의 돈을 받고 이제 넘겼는데 이게 공시로 나와 있는 게 요 1,00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TSV TC 본더용 펄스 히터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BM 관련주로 추후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는 16,0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좀 눌려있는 자리 같아서 12,000원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코세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 회사는 이제 최근 이제 반도체 AI와는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 또 나름의 이제 매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레이저 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고려 반도체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주로 납품을 하던 회사입니다. 역시나 이제 HBM과 연결고리는 분명 존재하는 솔더볼 어태치라는 그러한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동사가 원래 시장에서 최근에 작년 올해 이제 관심을 받았던 건 오히려 레이저 응용 장비 쪽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동사의 이제 장비가 채택이 됐었죠.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유수의 이제 IT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벌리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 기술 자체가 국면에 강하기 때문인데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빠르게 늘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게 2차 전지 장비 수주를 좀 따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에노빅스라는 미국 회사고요. 요 에노빅스라는 회사는 그 웨어러블용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퓨어 실리콘 계열의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고 아무래도 웨어러블용은 역시나 코세스가 좀 강점이 있죠. 국면에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연유 때문이지 이 코세스의 장비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꽤나 높은 양의 그러한 수주량을 지금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한 4분기부터는 실적으로 찍힐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기열을 놓고 보자면 실적이 좀 퀀텀 점프가 가능한 그러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애플의 어떤 XR 기기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가 스페이스X에도 또 납품한 이력이 소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대가 방금 말씀드린 미코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12,000원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목표가는 같은 가격인데 공교롭게 1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관련된 탑픽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HBM 관련주 미코를 한 종목 꼽아주셨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후공정 장비주죠. 코세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